안녕하세요, 큐쌤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교사가 되는 좀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교사가 되는 특별한 방법, 교사가 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이런 방법을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 친구 경험담이에요. 제 친구 경험담인데, 제 친구가 한 명이 제 대학교 동기거든요.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근데 대학교 동기가요, 초등교사예요. 근데 전 기술교사잖아요. 근데 초등교사를 했다가 초등교사를 하다가 중간에 초등교사를 하는데 너무 본인과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으로 시험을 다시 봐서 현재는 기술교사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이 친구는 자격증을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요, 기술 정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해서 이렇게 교사 자격증 두 개, 그것도 하나는 중학교 교사 자격증, 또 하나는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갖는 방법을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릴 거예요. 좀 한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한번 좀 들어보면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전국에는 여러 가지 교사를 만들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대학교들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근데 대부분 봤을 때 초등학교는 대부분 교육대학교에서 서울교대, 인천교대, 경기교대, 부산교대 이런 데로 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범대학교는 각 대학교 안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아니면은 이화여대 사범대학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교사가 되고 싶은 친구들만 모여있는 대학교가 전국에 하나가 있어요. 제 모교이기도 한데요, 한국교원대학교라는 곳이 있거든요. 한국교원대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재밌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사가 되고 싶은 장래의 희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이 대학교를 한번 꿈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주는 거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일단은 그걸 보려면 한번 잠깐 봐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국교원대학교라는 곳이거든. 한국교원대학교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KNU 보통 이렇게 불렀는데, 이쪽에 대학교 들어가 보면 여기에 원서 접수 쪽을 봐볼게요. 원서 접수 쪽에 봐보면은 대학교를 어떻게 모집을 하느냐 쪽을 봐보잖아요. 조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왜 이러니? 여기 봐보면 모집 인원 봐보면 1대학, 2대학, 3대학 이렇게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1대학 하면서 교육학, 유아, 초등 써있고요. 특수도 물론 써있고, 그 다음에 국, 영, 독, 불, 중국어, 윤리, 일반사회, 진리, 역사, 그 다음에 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 가정기술, 여기 기술이 있다. 어쨌거나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뒤에 다들 글자가 하나씩 빠져있어요. 뭐냐면은 초등 교육과, 유아 교육과, 국어 교육과. 여기 있는 학교는 모두 다 여기가 다들 교육과 쪽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쪽 아래로 가면은 지금 은미체가 빠졌지, 은미체도 있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은 모두 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나오게 되고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모두 다 굉장히 깨지지한 모습으로 추리닝 입고 하루 종일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만 합니다.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러면 이 대학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교마다 특징이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안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부전공과 복수전공, 부전공과 복수전공이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대학교를 졸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대학교 안에 다양한 교사가 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것도 복수전공이 가능해요. 복수전공이 가능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수전공이 지금 보이지? 이렇게 3대학교 안에서 내가 기술을 내가 전공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기술도 관심 있는데 만약 물리도 관심 있다, 그럼 물리 복수 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나중에 내가 보통 대학교 2학년 때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을 하잖아.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기술 수업도 듣고요, 물리 관련된 수업도 같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할 때 두 개를 일정 이상 학점을 듣잖아요. 그러면 물리교사 자격증이랑 기술교사 자격증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본다는 건 중요한 건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둘 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나중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다 보니까 나는 물리교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네 싶으면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임용고시를 볼 수도 있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실제로 수학교육과였는데 기술이 만약에 마음대로 기술을 했다가 기술로
시험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수학 기술 이 정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대충 보기로는 느낌이 오겠지만 이쪽은 다 이과 계열이고요. 위쪽은 다 문과 계열이잖아요. 이과 문과가 아니라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 1대학이라고 써있는 초등도 가능하고요. 유아도 돼요. 무슨 말이야? 내가 기술교사인데 내가 기술교육과를 나왔다가 초등교육 복수 자격증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러면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교사라고 말해서 모든 과목을 다 잘 가르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이 과목에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이 과목에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되려고 해보는데 막상 공부를 해봤더니 이 과목이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 근데 교사라는 거는 만약에 이 교원 자격증을 갖기 위해서 교육과를 가잖아요. 이 교육과를 졸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걸로 시험을 보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배운 내용들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보통 쓸모없는 지식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길을 다시 되돌아가 가지고 다른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길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가르치는 건 자신 있다. 근데 내가 기술을 잘 가르칠지 수학을 잘 가르칠지 모르겠다. 두 개 복수 전공할 수 있는 거야. 또 초등이 있잖아. 내가 중학생을 가르칠지 초등학생을 가르칠지도 선택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기술교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수학이나 초등에 관심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자세히 봐보잖아요. 어떤 과목도 있냐면은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보면 도거과, 불어과 이런 데도 있죠. 여러분들 도거나 불어 혹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학교들을 보면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선택을 잘 안 하는 과목들이 있어요. 도거, 불어 그거 말고 뭐 과목이 뭐 좋다 싫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면은 컴퓨터 말이로 환경 과목 이런 아니면 컴퓨터 과목 이런 과목들은 실제로 임용고시를 시험을 보려고 해도요 여기저기 학교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고시를 볼 수 없는 학교들이 임용고시를 볼 수 없는 교육학과들이 은근 꽤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 학과를 지원을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걸로 졸업을 해도 내 걸로 임용고시를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것도 공부를 하면서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우리과 그래서 컴퓨터 복수 전공이나 환경 복수 전공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과를 복수 전공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처럼 해서 다른 거를 복수 전공해서 그쪽으로 시험을 보는 방법도 있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편법적 조금 있겠지. 어떤 거? 초등으로 그런 식으로 복수 전공. 왜냐면 초등이 말했잖아. 초등이 커트라인이 되게 높다고. 실제로 여기 있는 학과들 중에서 아마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걸로 따져보면은 초등,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얘들이 아마 최상위권일 거야. 근데 그것보다 아마 나머지 과목들이 커트라인이 조금 더 낮지 않을까요? 아마 실제로 더 낮을 거예요. 나도 아마 더 낮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실제로 더 낮더라도 그 과목을 원한다면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복수 전공 제도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교원 자격증을 2개를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교원 자격증 2개로 발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갔었던 대학교 학과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길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제 친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아서 초등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초등 복수 전공을 했고요. 그래가지고 초등교사 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뭐 더 정확한 내용을 물론 내가 그 친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중에 중등으로 임용고시를 다시 봐가지고 지금 현재 중등교사로 잘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길도 있으니까 만약에 교사라는 이 직업의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면은 해서 사람들마다 매력 있다라고 말하는 게 직업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특정한 그 과목 그 섹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기술이라는 이 학문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기술교육과를 안 간다면 뭐 물리학과 아니 물리학과가 아니지 그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거에 관심은 있긴 하지만 가르치는 건 자신이 있는데 물리를 가르칠지 수학을 가르칠지 국어를 가르칠지 영어를 가르칠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나와 같은 이런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교 그리고 그런 걸 고민을 할 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보면은 하나의 대안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저희 대학교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희 대학교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대학교가 시골에 있어요. 지금은 세종시가 됐나? 세종시가 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충청북도 청원군
청원군이었어요. 군 다니니까 굉장히 시골이겠지. 그리고 학교 바로 옆에 논밭이 있었고요. 바로 옆에 청개구리살이라고 해가지고 그 청개구리를 키우는 그런 논인들이 있었는데 봄이 되면은 거기에서 논에서 비료를 많이 뿌려가지고 대학교에서 그렇게 그 비료 냄새, 똥 냄새가 엄청 많이 나고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그렇게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나고 바깥쪽에 나가면은 말 그대로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버스 타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가야 돼. 이런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걸 다 제쳐놓고 그러니까 대학교 생활이 그렇게 캠퍼스 생활이 낭만이 있거나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갇혀 있어서 약간의 고등학교의 연장선의 느낌이 좀 날 수 있습니다. 그냥 멀리 고등학교 기숙학원 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솔직히 좀 들어. 안타깝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